밀키트라 해도 뭐 샐러드 같은 경우 그건 거의 조리가 안 된 상태로 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스 같은 경우가 이제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어지는가 이런 차이는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식재료라는 건 이제 우리가 채취하는 순간부터 얘는 죽어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건 텃밭에서 내가 딱 채취를 해서 그게 바로 주방으로 와서 해먹는 게 가장 좋겠죠. 그 다음으로 좋은 건 로컬 마트로 와서 그걸 장을 받아가 내가 해먹는 게 그 다음으로 좋을 거고, 세 번째로는 최소한의 유통 과정을 거쳐서 빠르게 나한테 온 게 좋겠죠. 근데 밀키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생산대에서 시장으로 왔겠죠? 시장이 밀키트 업자한테 갔겠죠? 밀키트 업자가 그걸 사가지고 만들 제품을 만들어서 배송이 돼서 나한테 오는 거잖아요. 이 어떤 식재료가 자신이 살아온 토양에서 이탈을 해서 나한테 오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짧느냐가 그 식재료의 어떤 영양이나 신선도하고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하나하나 거치면 거칠수록 겉으로는 이게 신선식품 같지만 실제로는 신선하지 않은 것들도 많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상업화된 상업 음식은 어쨌든 사람의 입맛을 사로잡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가해지는 뭐 양념이 됐건 소스가 됐건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는 없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 들기름 이렇게 표기가 됐어도 그 들기름을 만든 들깨가 어느 환경에서 어떻게 와서 그 들기름으로 어느 수준의 들기름이 들어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조미김 같은 거 먹는데 김에 대한 설명은 좀 있을 수가 있지만 거기에 처지는 소금이 기름이 뭔지 알 수가 없죠. 집밥이라는 건 이게 집에서 직접 내가 해먹는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산지에서부터 내 식탁까지의 어떤 시간과 거리를 최소화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밀키트를 선택하더라도 그 과정이 아무래도 짧고 빠르다면 그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이 길고 다단계를 거친다면 좀 신선해 보이고 좋은 밀키트처럼 보이더라도 실상은 상당히 많은 것들을 잃은,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결국은 신선하고 좋은 영양을 포기하면서 얻게 되는 건 열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공식품보다는 낫겠지만 우리가 신선한 재료로 바로 만든 집밥보다는 못한 그런 음식이지 않을까. 어쩔 수가 없기는 하지만 선택을 잘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매의 원인 중에 유전력 이런 경우는 이렇게 특별한 유전자의 결손으로 인해서 뇌가 빨리 퇴행하거나 손상되는 질병들은 있기는 해요. 그러긴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로 봤을 때 유전자가 씨앗이라면 그 사람이 수십 년간을 어떻게 살았느냐가 어떤 토양과 같은 거라, 그 유전자가 스위치가 켜지고 안 켜지고는 그 시간이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타고난 유전자보다는 물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엄청 오래 살게 되면 당연히 확률은 높아지겠지만 유전보다는 오히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그러니까 내가 즐겁고 행복하고 새로운 것을 많이 접하면서 많이 웃고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정말 고심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쓰면서 살았는가, 그런 시간들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치매에 있어서는. 생리라는 말 자체가 날생자 이치 이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임기 여성이 생리적으로 겪는 현상, 병이 아니고 생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달에 한 번 오기 때문에 월경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호르몬의 변주가 불꽃이라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안 좋은 것들이 화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화약이 조금 쌓여 있으면 불꽃이 튀어서 픽 하고 말 것이고, 화약이 이만큼 쌓여 있으면 톡 떨어지면 확 폭발을 하겠죠. 그래서 내가 평소 생활, 생리 주기와 관계없이 내 몸의 상태, 마음의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생리 주기 때 엄청 칼로리를 땡겨 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 것 막 먹고 빵이라든가 과자 같은 거 막 먹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우리가 생리를 하려고 하면 자궁 점막이 비우돼야 되는데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에너지가 부족했던, 먹는 게 부실했던, 운동이 잘 안 됐건, 수면이 부족했건, 내가 평소 가지고 있던 몸에 저장된 에너지가 생산 능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생리를 일으키기 위해서 많은 열량들을 막 먹게 되거든요. 그때 먹는 음식들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열량만 있지 영양은 없는 것들을 먹게 되고, 가공식품을 많이 먹는다 하면은 그 단기간에 화약을 엄청 쏟아붓는 거죠. 그러면 생리기관이라는 호르몬의 기준에 의해서 불꽃이 탁 튀었을 때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 몸의 에너지 상태라든가 평소 내가 먹고 자는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얼만큼의 화약을 쌓아놨는가. 화약 창고가 텅 비었다면 횃불이 떨어져도 불은 나지 않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채소를 먹으면 좋다, 어떤 과일을 먹으면 좋다 할 때 그 결과물들은 대부분 실험실의 데이터예요. 인간을 대상으로 이 인간한테 양배추를 한 통씩 한 달을 먹였더니 무슨 변화가 있더라, 이런 데이터는 전 본 적이 없거든요. 인체 실험을 한 건 아니고 실험실의 데이터고, 대부분 거기에 들어있는 성분이 이래서 이럴 거라고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가끔 동물 실험들을 통해서 어떤 데이터를 얻어내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양배추를 생으로 얼마를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몸에 들어와서 독성을 일으킬 수준으로까지 양배추를 생으로 많이 먹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저는 1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식재료, 특히 신선한 식재료에는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같이 들어있게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레몬이나 귤이 비타민C가 풍부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빼내서 비타민C 알약을 먹는 것과 레몬이나 귤을 먹는 건 달라요. 왜냐면은 그 단일한 성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식재료도 생명이기 때문에 그거와 상반되는 안 좋은 것들도 우리한테 들어와서 독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함께 먹음으로써 오히려 그런 독소들이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 건강한 자극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재료하고 영양보충제나 기능성 식품이 다른 거고요. 그래서 어느 만큼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저라면 적당 소량을 먹어서 양배추가 얼마나 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이로운 점도 있을 거라고 보고, 이제 데쳐서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은 우리가 수용성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게 풍부한 것들은 아무래도 데쳐서 먹으면 그런 것들이 많이 녹아서 없어지고, 또 열에 약한 것들이 많이 파괴되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집밥을 해 드시라고 권하면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가 조금 파괴된다고 해서 그것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안 먹는 것보다는 좀 잃더라도 그것을 데치거나 생으로 먹거나 함으로써 얻는 이점이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게 파괴되기 때문에 이것 대신 이 영양보충제를 먹을 거야, 이건 아주 저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